어둠이 내리면 지아는 혼자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찌개 끓이는 소리, 숟가락과 밥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텅 빈 방을 채웠다. 텔레비전은 먼지 쌓인 채로 침묵하고 있었고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묵묵히 밥을 먹었다.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넌사인과 행복하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그림자는 그녀의 고요한 삶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행복이 그녀의 평온을 방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식사를 하고 있었다. 창문에는 그녀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비쳤다. 그때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에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빗방울이 낡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그보다 더 작은 무언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그녀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젖은 흙냄새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빗줄기가 제법 굵어지고 있었다. 공방 앞 작은 처마 밑에서 검은 털을 가진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잔뜩 웅크린 채 몸을 떨고 있었다. 겁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측은했다. 지아는 무심코 자신의 밥그릇을 내려다보았다. 아직 반쯤 남아있는 하얀 쌀밥과 짭짤한 김치. 그것은 그녀의 저녁 식사이자 내일 점심이 될 수도 있는 소중한 양식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밥그릇을 들고 공방 문을 열었다. 이리 와 괜찮아. 지아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강아지는 흠친 몸을 떨었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던 강아지는 지아가 밥그릇을 내려놓자 조심스럽게 다가와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는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다. 지아는 그 모습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온기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빗물을 피해 처마 밑에 함께 앉아 강아지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 강아지는 밥을 다 먹고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경계심이 아닌 순수한 감사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지아는 강아지를 공방 안으로 들였다. 그녀의 밥을 나눠 먹은 작은 생명체는 이제 그녀의 침묵하는 삶의 작은 동반자가 되었다. 그녀는 강아지에게 하루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날 하루 그녀의 삶에 들어온 작은 기적이라는 의미였다. 하루는 지아의 곁에 웅크리고 잠이 들었고 그녀는 강아지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그녀의 삶의 처음으로 고요함이 아닌 따뜻함이 가득 채워지는 밤이었다. 그렇게 하루와 지아의 동거가 시작되었다. 하루는 그녀의 외로운 삶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녀가 흙을 빚는 동안 하루는 공방 한쪽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거나 꼬리를 흔들며 그녀를 방했다. 하루의 존재는 그녀에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지아는 틈틈이 하루를 쓰다듬어주고 따뜻한 밥을 챙겨주며 작은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 구석에는 항상 잊히지 않는 흔적이 있었다. 그녀의 오른쪽 손목 안쪽에는 희미하고 얇은 흉터가 길게 새겨져 있었다. 어릴 적 사고로 생긴 것이라고만 어렴풋이 기억할 뿐 어떤 사고였는지, 왜 이런 흉터가 남았는지는 그녀에게 미스터리였다. 흉터는 마치 그녀의 과거가 지워진 것처럼 그녀의 기억 속에도 희미한 흔적만 남겼다. 그녀는 가끔씩 그 흉터를 손가락으로 쓸어보며 잊어버린 기억의 파편을 더듬곤 했다. 흉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그녀가 알지 못하는 그녀의 일부였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항상 작은 서랍 속에 낡고 해진 손수건 한 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손수건은 옅은 아이보리색 천에 섬세한 연꽃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는데 그 솜씨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다. 지아는 이 손수건이 언제부터 자신의 것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그녀의 곁에 있었던 것처럼 그녀는 이 손수건을 소중히 여겼다. 가끔씩 손수건을 꺼내 냄새를 맡아보면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희미한 라일락 향이 풍겨왔다. 그 향기는 그녀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그리움으로 가득 채웠다. 어느 날 그녀는 공방에 찾아온 한 노신사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노신사는 그녀의 작품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그녀의 흉터를 보고는 멈칫했다. 아가씨, 혹시 이 흉터가... 노신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지아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내 어릴 적 사고로 생긴 상처예요. 아, 그렇군요. 혹시 이 손수건을 본 적이 있으신지? 노신사는 낡은 지갑 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지아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손수건과 똑같은 손수건을 들고 있는 어린 소녀가 있었다. 지아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노신사에게 그녀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보여주었다. 노신사의 눈빛은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찼다. 이 손수건이 여기에 있었군요.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노신사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지아에게 더 이상의 설명을 해주지는 않았다. 그는 잠시 후 지아의 작품 중 하나를 구매하고는 다시 찾아오겠다는 약속만을 남기고 공방을 떠났다. 노신사의 방문은 지아의 평온한 삶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잊혀진 과거에 대한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지아는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손수건을 만지작거렸다. 이 손수건은 대체 누구의 것이었을까? 왜 노신사는 이 손수건을 찾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 손수건과 그녀의 흉터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에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처럼 지아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에는 그녀조차 알지 못하는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 심겨 있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곧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운명이었다. 이 이야기를 팔로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고요했던 지아의 삶의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된 것은 등기우 편물 하나가 도착하면서부터였다. 낡은 공방 문틈으로 들어온 그 하얀 봉투는 마치 지아의 평온을 깨뜨리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된 폭탄처럼 느껴졌다. 봉투 안에는 그녀의 숙부가 진 빚이 명시된 채권 추심 통지서가 들어있었다. 액수는 지아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거대한 금액이었다. 숙부는 몇 년 전 사업을 시작한다며 지아의 명의를 빌려 사채를 썼고 그 사업은 실패로 끝났다는 소식과 함께 이미 오래전에 잠적한 상태였다. 지아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흙을 만지던 부드러운 손이 이제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짓누르는 거대한 무게 앞에 무력하게 굳어버렸다. 그녀의 세상 전부였던 이 작은 공방과 그녀가 숨쉬는 유일한 공간이었던 이 집이 모두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마치 파도가 몰아치기 전에 잔잔한 바다처럼 그녀의 마음은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속에서는 거대한 절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지아는 외로움에는 익숙했지만 이런 종류의 무력함과 절망은 처음이었다. 며칠 동안 지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흙을 빚는 손길은 자꾸만 멈칫거렸고 핀으로 긁어내듯 새겨넣던 연고침 문양은 삐뚤빼뚤해졌다. 하루는 그런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녀의 발치에 몸을 비비며 작은 위로를 건넸다. 지아는 하루에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아냈다. 그녀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지아는 숙부의 지인들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모두 등을 돌렸다. 숙부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점차 무력감에 휩싸였다. 공방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다. 그녀에게 도예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이었고 그녀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언어였다. 그녀는 이제 그 언어를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녀의 절망이 정점에 달했을 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숙부의 지인이자 그녀의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지아에게 뜻밖의 제안을 건넸다. 지아야, 어려운 일 당한 건 아는데 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해.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지아는 그 목소리에서 묘한 희망을 감지했다. 그게 무슨 어떤 분이 한 사람과 형식적으로 결혼해줄 여자를 찾고 있어. 혼인신고만 하면 되는 거지. 대신 그 대가로 내 빚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하네. 그분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니 깊게 생각할 필요 없어. 지아는 망설였다. 결혼이라니. 그것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과. 그녀는 자신의 삶에 낯선 존재가 들어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평온을 깨뜨리는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앞에는 무너져가는 공방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그녀의 손때 묻은 물레와 그녀의 정성으로 빚어낸 도자기들. 그것들을 지킬 수 있다면 영혼을 파는 것과 같은 이 거래를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아는 그 사람을 만나러 나갔다. 약속 장소는 번화가 한가운데 있는 조용한 카페였다. 그녀는 잔뜩 긴장한 채로 앉아 있었다. 그때 낡은 점퍼 차림의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땀으로 얼룩진 임에는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민준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외모에서부터 풍겨나오는 소박함과 진실함으로 지아의 경계심을 조금씩 누그러뜨렸다. 제가 이 상황에 대해 다 들었습니다. 저는 대리기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준은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은 고민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복잡한 가정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지아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어떤 속임수도 악의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그 역시 자신처럼 어떤 거대한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민준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빚 때문에 공방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 도예가 그녀의 삶의 전부라는 것. 민준은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약속했다. 저와의 결혼은 형식적인 것이 될 겁니다. 서로의 삶에 깊이 간섭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당신의 공방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빚을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은 지아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그녀의 꿈을 구원해주는 동아줄과 같았다. 지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흙냄새가 가득한 공방과 조용히 밥을 먹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꼬리를 흔들며 그녀를 방해는 하루의 모습이 번갈아 떠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삶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사랑하는 이 공간을 잃는 것은 그녀 자신을 잃는 것과 같았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아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속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연민의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곧바로 구청으로 향했다. 혼인신고서에 서명하는 지아의 손은 굳어 있었다. 그녀의 이름 옆에 낯선 이름, 민준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졌다.
그녀의 손목 안쪽에 희미한 흉터가 유난히 더 뜨겁게 느껴졌다. 이로써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지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민준의 아내라는 낯설고 새로운 이름표를 달게 되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민준은 약속대로 그녀의 빚을 모두 갚아주었다. 지아는 이제 더 이상 쫓기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의 공방은 지켜졌고 하루와 함께하는 평화로운 일상도 계속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녀의 삶에 민준이라는 낯선 존재가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민준은 그녀에게 자신의 낡은 원룸으로 이사 오라고 했다. 지아는 망설였지만 형식적인 결혼 생활이라도 시작하려면 함께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의 말에 결국 동의했다. 짐을 꾸리는 그녀의 손길은 무거웠다. 그녀의 공방은 그녀의 모든 것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그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야 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예전의 평화로운 삶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민준의 원룸은 예상대로 소박했다. 낡은 냉장고와 텔레비전, 그리고 한 개의 침대와 작은 식탁이 전부였다. 그는 자신의 짐이라고는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책 몇 권이 전부라고 했다. 지아는 그의 소박한 삶을 보며 그가 정말로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미안해요. 제가 가진 것이 이것뿐이라. 민준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덕분에 제 공방을 지킬 수 있었는걸요. 그녀의 말에 민준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슬픔과 쓸쓸함이 묻어나는 듯했다. 그들은 낯선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모두 서로의 삶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저 형식적으로 맺어진 부부라는 이름만이 그들을 묶어주고 있었다. 하지만 지아는 민준의 눈빛에서 거짓 없는 진심을 느꼈고 그에게 어떤 해로운 의도도 없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날 밤 지아는 작은 식탁에 앉아 민준이 사온 김밥을 먹었다.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그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낯선 곳이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민준이 있었고 그녀의 발치에는 하루가 있었다. 지아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희미하게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호기심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낯선 남자에 대한 미묘한 연민이었을 수도 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삶의 문은 이제 완전히 닫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평온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이라는 새로운 사람과 함께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나아가야만 했다. 그녀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 것은 바로 그 등기후 편물과 그리고 민준이라는 이름 석자였다. 폭풍의 서막이 시작된 것이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지아의 삶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활력을 찾고 있었다. 형식적인 부부 관계였지만 민준은 그녀에게 헌신적이고 따뜻한 남편이었다. 매일 아침 그는 일찍 집을 나서며 지아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었고 밤늦게 돌아와서는 그녀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다. 그의 배려와 소박한 정성은 지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얼음장 같던 벽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다. 지아는 민준의 도움으로 공방의 빚을 모두 갚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다시 흙을 만지기 시작했고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만 했다. 민주는 그녀에게 쉬라고 했지만 지아는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고 싶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우연히 집 근처에 있는 작은 도자기 편집숍에서 구인 공고를 보게 되었다. 그곳은 연화당 리안 화탕이라는
이름의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곳이었다. 주인은 젊은 여자였는데 이름은 연우였다. 연우는 첫인상부터 지아에게 묘한 경쟁심을 드러냈다. 그녀는 지아의 이력서를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듯 말했다. 경력이 그리 화려하지 않으시네요. 게다가 결혼을 하셨다니 일에 전념하실 수 있겠어요. 지아는 연우의 거만한 태도에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녀는 이 일이 간절했다. 제가 가진 기술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결혼은 제 일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아의 단호한 대답에 연우는 흥미롭다는 듯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한 가지 테스트를 제안했다. 깨진 도자기 하나를 수리해보라는 것이었다. 지아는 망설임 없이 도자기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끝이 깨진 도자기를 어루만지자 마치 도자기가 숨을 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섬세한 손길로 도자기를 완벽하게 복원해냈다. 연우는 지아의 뛰어난 기술에 놀라면서도 질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결국 지아는 연화당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민준과 짧은 인사를 나누고 출근했다. 민준은 그녀가 연화당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녀에게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지아는 알지 못했다. 연화당의 진짜 주인은 연우가 아니라 연우의 오빠이자 거대 그룹의 총수인 강훈이라는 것을, 그리고 민준이 바로 그 강훈과 대립하고 있는 숨겨진 인물이라는 것을.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운명의 장난처럼 얽히고 설키기 시작했다. 연화당에서의 일상은 생각보다 고단했다. 연우는 지아의 뛰어난 재능을 질투하며 사사건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지아에게 잡다한 심부름을 시키거나 그녀가 만든 작품을 깎아내리며 모욕을 주었다. 지아는 그런 연우의 태도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그녀에게는 민준과 하루, 그리고 그녀가 사랑하는 도자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연화당의 중요한 고객이 방문했다. 그는 강훈의 측근이자 미술계의 거물이었다. 강훈은 이 고객에게 연화당의 가치를 보여주고 싶어 했다. 연우는 지아를 견제하기 위해 그녀에게 가장 어려운 일을 맡겼다. 그것은 고객이 가져온 오래된 백자를 복원하는 것이었다. 그 백자는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 있었고 미세한 균열이 수없이 많아 복원이 불가능에 가까운 작품이었다. 연우는 지아가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지아가 복원을 시작하기 전 고객과 강훈 앞에서 지아를 모욕했다. 이분은 저희 가게에서 가장 신참인 직원입니다. 재주가 좀 있긴 하지만 이런 귀한 작품을 다루기엔 아직 한참 멀었죠. 고객은 불안한 눈빛으로 지아를 바라보았다. 강훈은 그런 연우의 모습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아가 흙수저 출신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런 그녀를 이용해 연우의 자만심을 꺾으려 하고 있었다. 지아는 연우의 모욕적인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오직 백제만 집중했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백자의 균열을 따라 움직였다. 그녀는 마치 백자의 아픔을 어루만지듯 섬세한 손길로 균열을 메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집중력과 기술은 연우와 강훈 그리고 고객 모두를 압도했다. 그들은 지아의 손놀림을 보며 숨을 죽였다. 지아는 작업에 몰입하며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백자와 하나가 된 것처럼 온몸으로 백자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이미 백자의 오랜 역사와 백자를 만들었던 장인의 혼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빛났다. 그녀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백자를 복원해냈다. 백자는 마치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다시 원래의 고귀한 자태를 되찾았다. 고객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정말 놀랍군. 이런 기술은 처음 보네. 젊은 아가씨, 혹시 자네가 이 작품의 주인이었던가? 지아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연우의 얼굴은 충격과 질투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지아의 성공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지아를 해고하려 했지만 강훈은 이를 말렸다. 연우야, 이분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다. 이런 분은 어디서도 구할 수 없어. 강훈은 지아를 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아의 재능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지아를 이용해 거대한 계획을 꾸미는 음모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는 지아에게 계약을 제안했다. 우리 회사 전속 예술가로 일해 주십시오. 당신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물론 연봉은 당신이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겁니다. 지아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다. 그녀는 민준과의 상의가 필요했지만 강훈은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민준은 그날 밤 평소보다 훨씬 늦게 집에 돌아왔다. 지아는 그를 기다리며 강훈의 제안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좋은 기회였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했다. 민준이 돌아오자 그녀는 그에게 강훈의 제안을 털어놓았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민준은 지아의 이야기를 듣고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워 보였지만 곧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나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다만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낯선 사람의 호의는 항상 조심해야 하니까. 민준의 따뜻한 조언은 지아의 마음에 안도감을 주었다. 그녀는 다음 날 강훈에게 정중하게 제안을 거절했다. 강훈은 그녀의 거절에 당황했지만 그는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지아를 자신의 옆에 두기 위해 새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한편 연우는 지아의 재능에 대한 질투심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지아를 해고하기 위해 그녀의 작품에 흠집을 내거나 고객의 주문을 일부러 잘못 전달하는 등 갖은 꼼수를 부렸다. 지아는 연우의 방해 공작에 힘들어했지만 그녀는 민준의 응원과 하루의 위로 덕분에 버텨낼 수 있었다. 그녀는 연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훌륭한 작품들을 만들어냈다. 그러던 중 연화당에서 한 가지 중요한 행사가 열렸다. 강훈이 주최하는 도자기 전시회였다. 이 전시회에는 수많은 언론과 미술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연우는 이 기회를 이용해 지아를 완전히 망신시키려 했다. 그녀는 지아가 만든 작품에 미리 흠집을 내놓았고 강훈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묵인했다. 그의 계획은 지아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지아는 전시회 당일 자신의 작품에 흠집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작품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이었고 그녀의 삶의 기록이었다. 누군가가 그녀의 영혼에 상처를 입힌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때 민준이 조용히 그녀의 곁에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괜찮아. 당신의 진심은 사라지지 않아. 흠집이 난 작품도 당신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야. 민준의 따뜻한 위로에 지아는 다시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흠집이 난 작품을 그대로 전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이 흠집이 자신의 아픔이자 동시에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이로써 지아는 강훈과 연우의 음모에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고요한 삶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우는 용감한 전사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팔로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강훈이 주최한 도자기 전시회는 지아의 삶을 뒤흔들 첫 번째 거대한 무대였다.
그곳은 단순한 예술의 장이 아니었다. 성공을 향한 욕망과 질투, 그리고 숨겨진 음모가 뒤섞인 마치 흙탕물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을 시험하는 듯한 상징적인 격투장이었다. 지하의 작품에 난 흠집은 연우의 악의와 강훈의 묵인이 만들어낸 상처였다. 하지만 지하는 그 상처를 감추는 대신 오히려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잠들어 있던 강인함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전시회 당일 지하는 조용히 자신의 작품 옆에 섰다. 흠집이 난 백자 항아리는 그녀의 인생처럼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녀는 작품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심장은 긴장으로 쿵쾅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전시회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저명한 미술평론가들, 언론인들, 그리고 강훈의 사업 파트너들까지. 연우는 화려한 드레스를 차려입고 사람들의 시선을 독차지하며 지하의 작품을 비웃고 있었다. 어머, 지하씨. 저 작품은 좀 덜 만드신 것 같은데 하긴 흙수저는 흙수저인가 봐요. 귀한 작품을 함부로 다루는 법을 모르니 연우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주변 사람들의 귀에까지 들렸다. 그들의 시선은 지하의 작품에 집중되었다가 그녀의 초라한 옷차림으로 향했다. 지하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서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연우의 조롱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하지만 그때 한 미술평론가가 지하의 작품 앞에 멈춰 섰다. 그는 흠집이 난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지하에게 물었다. 이 흠집은 일부러 낸 것입니까? 지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아닙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작품에 생긴 상처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처를 그대로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흠집은 제 실패의 흔적이자 동시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평론가는 지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흠집이 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더니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름답군. 이 흠집은 이 작품의 완벽함을 오히려 완성시키고 있어. 완벽함의 뒤에 숨겨진 인간의 고뇌와 진실성을 담아냈다고 할까. 이 작품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라 한 예술가의 영혼을 보여주는 것 같네. 평론가의 극찬에 전시회장은 술렁거렸다. 연우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버렸고 강훈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계획은 지하의 실패를 이용해 연우의 자만심을 꺾는 것이었지만 지하는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지하를 단순히 이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를 가진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그날 밤 지하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하루는 그녀의 발치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평론가의 극찬으로 기쁨에 차 있었지만 동시에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강훈의 눈빛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연우의 질투는 더욱 깊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민준의 조언을 떠올렸다. 낯선 사람의 호의는 항상 조심해야 하니까. 그녀는 민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지만 민준은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텅 빈 공간과 그녀의 심장 소리만이 들렸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은 그녀의 곁에 있었지만 그는 그녀의 세상에 깊이 들어오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비밀을 알지 못했고 그녀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다음 날 강훈은 지하를 따로 불러냈다. 그는 그녀에게 대기업의 전속 예술가 제안을 다시 한번 건넸다. 지하 씨의 재능은 이런 작은 공방에 갇혀 있을 재능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당신의 작품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강훈의 달콤한 유혹은 지아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악의도 읽을 수 없었다. 그저 성공을 향한 야망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저의 방식대로 저의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돈과 명예를 위해 도자기를 빚지 않습니다. 지아의 단호한 대답에 강훈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황금물레 대회에 참가해 주십시오. 이 대회는 도예가들 사이에서는 꿈의 무대입니다. 당신이 우승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당신에게 제안하지 않겠습니다. 지아는 망설였다. 황금물레 대회는 그녀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무대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 대회가 강훈의 새로운 음모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민주는 그날 밤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는 지아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황금물레 대회. 민주는 그 이름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은 찰나의 순간 흔들렸지만 곧 평온함을 되찾았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 당신의 옆에서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민준의 따뜻한 한마디에 지아는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황금물레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 대회가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대회가 강훈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대회가 민준의 숨겨진 비밀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대회 준비는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다. 연우는 지아를 견제하기 위해 그녀의 작품을 훼손하거나 그녀에게 필요한 재료를 숨기는 등 갖은 방해 공작을 펼쳤다. 지아는 그런 연우의 방해에 지쳐갔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공방에 남아 작품을 만들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흉터가 더욱 선명해지는 듯했다. 민주는 그런 그녀를 위해 매일 밤 야식을 사들고 공방을 찾아왔다. 그는 묵묵히 그녀의 곁에 앉아 그녀가 작품을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조언도 위로도 건네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조용히 보여줄 뿐이었다. 그의 존재는 지아에게 거대한 힘이 되었다. 대회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강훈은 지아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아에게 협박 전화를 걸어 만약 그녀가 우승하지 못하면 그녀의 공방을 다시 경매에 내놓겠다고 했다. 지아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빚을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강훈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다시 절망에 휩싸였다. 그날 밤 민주는 지아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당신의 재능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당신은 당신의 방식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나는 항상 당신의 편입니다. 그의 말은 지아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재능만을 믿기로 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작품을 완성했다. 그녀의 작품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고통과 희망, 그리고 민준에 대한 믿음이 담긴 세상의 하나뿐인 걸작이었다. 드디어 대회 당일. 지아는 홀로 대회장으로 향했다. 민준은 공방에 남아 그녀를 응원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지만 그는 그녀를 믿었다. 지아는 대회장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을 향한 수많은 시선들을 느꼈다. 연우는 그녀를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강훈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지아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작품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준의 따뜻한 응원이 그리고 하루의 작은 꼬리 흔들림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손끝에서 새로운 기적이 시작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팔로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황금 물레 대회가 시작되었다. 대회장은 거대한 원형 경기장처럼 꾸며져 있었고 중앙에는 수십 개의 물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지아는 자신의 물레 앞에 섰다. 흙냄새가 그녀의 후각을 자극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의 등을 꿰뚫는 듯 했다. 연우는 심사위원석에 앉은 강훈의 옆에서 비아냥거리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에 찬 승리감과 함께 지아를 향한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다. 대회는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막이 올랐다. 모든 도예가들이 일제히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다. 지아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민준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의 재능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당신은 당신의 방식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녀는 그의 목소리에서 용기를 얻었다. 지아는 천천히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흙덩이를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흙은 생명을 얻고 그녀의 마음을 담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려한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흙과 소통하며 그녀의 영혼을 작품에 불어넣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절망, 그리고 민준에게서 얻은 희망을 흙에 담아냈다. 그녀의 작품은 단순한 형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이었다. 모두가 웅장하고 화려한 작품을 빚어내는 동안 지아는 작고 소박한 작품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마치 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을 형상화한 것이었다. 연꽃은 더러운 흙탕물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그것은 지아의 삶을, 그리고 그녀의 순수한 영혼을 상징했다. 지아는 작품의 표면에 손가락으로 연꽃 문양을 새겨 넣었다. 그녀의 손목 안쪽에 있는 희미한 흉터가 마치 작품의 일부인 것처럼 빛나는 듯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기교는 지켜보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하지만 강훈의 신복인 심사위원은 지아의 작품을 혹평했다. 내용무 소박하군. 이 대회는 한 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자리야. 이런 작품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아. 그의 말에 지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이 담고 있는 진심이 언젠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고 믿었다. 대회는 점차 절정으로 치달았다. 마지막 심사가 시작되었고 강훈은 지아의 작품을 마지막으로 선택했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지아에게 말했다. 지아 씨의 작품은 꽤 인상 깊군요. 하지만 우리 회사의 미래를 맡기기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승자는 강훈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려는 찰나 대회장 문이 요란하게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평소 낡은 점퍼 차림에 땀을 흘리던 대리운전 기사 민준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다. 그는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이었고 그의 표정은 냉철하고 단호했다. 그의 뒤에는 수십 명의 경호원들과 변호사들이 서 있었다. 강훈은 민준의 등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민준은 강훈에게 다가갔다. 그의 걸음은 거침없고 자신감 넘쳤다. 그는 강훈의 앞에 섰다. 강훈 대표님, 이 대회의 진짜 주최자는 저입니다. 저는 이 회사의 숨겨진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오너입니다. 민준의 말에 대회장은 술렁거렸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 중 누구도 민준이 그런 거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지아는 민준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알고 있던 소박하고 따뜻한 남편은 사실은 거대한 제국의 황제였던 것이다. 민주는 강훈에게 녹음 파일을 건넸다. 그 안에는 강훈이 지아의 작품을 훼손하도록 지시하고 심사위원을 매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훈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민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민준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강훈에게 말했다. 당신은 이 자리에서 해고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부정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강훈은 민준의 말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의 거만함과 오만함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연우는 민준의 정체를 알게 되자 충격에 빠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그녀는 지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경멸이 아닌 미안함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은 대회장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의 시선은 오직 지아에게만 향해 있었다. 그는 지아의 작품 앞에 섰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지아 씨의 작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흙덩이가 아니라 한 사람의 고통과 희망, 그리고 순수한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작품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작품의 진정한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입니다. 이 대회의 우승자는 지아 씨입니다. 민준의 선언에 대회장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지아를 향해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눈빛은 이제 그녀를 향한 경멸과 무시가 아닌 존경과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아는 눈물을 흘리며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에게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아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민준은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숨겼던 것이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하기를 바랐고 그녀의 작품이 순수한 진심으로 평가받기를 원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감동과 함께 그동안의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흉터는 더 이상 아픔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강인함과 그녀가 지나온 모든 고난의 역사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문양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당당하게 승리의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고 초라한 예술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진심을 세상에 인정받은 진정한 예술가였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도자기보다도 아름답고 귀한 작품이었다. 황금 물레 대회가 막을 내린 후 지아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강훈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가 오만하게 쌓아 올렸던 거대한 제국은 민준의 냉철한 결정과 법률적인 조치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부정행위와 비리 그리고 지아를 향한 비열한 음모들은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고 그는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다. 그를 향했던 모든 존경과 찬사는 경멸과 비난으로 바뀌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홀로 남겨졌다. 그의 몰락은 그가 지아에게 주려 했던 고통과 절망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처절한 결말이었다. 연우는 충격과 함께 깊은 수치심을 느꼈다. 지아를 향한 질투와 오만함이 자신의 눈을 가렸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그녀는 지아에게 직접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녀는 화려했던 연어당의 자리를 버리고 지아의 공방 앞에 섰다. 지아 씨,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당신의 재능을 질투했고 당신의 순수함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던 모든 행동들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연우의 눈에서는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지아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지아는 그런 연우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을 느꼈다. 그녀는 연우의 질투가 한때 자신을 아프게 했지만 그녀의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아는 연우를 일으켜 세웠다. 괜찮아요. 제가 도자기를 빚으며 배운 것이 있어요. 깨진 조각도 다시 이어붙이면 원래보다 더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지아의 따뜻한 위로에 연우는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지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아 씨,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할게요. 연화당을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서 당신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연우는 이제 지아의 강력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녀는 지아의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작품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었다. 이로써 지아는 잃었던 것들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계와 기회까지 얻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과 진실된 관계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 모든 일이 정리된 후 민주는 지아를 조용히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낡은 원룸이 아니라 그가 살고 있던 진짜 집이었다. 그곳은 한적한 교회에 위치한 창문 너머로 푸른 숲이 보이는 아름다운 집이었다. 지아는 민준의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그의 진짜 집을 보고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여기가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이었군요. 민주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지아의 손을 잡았다. 네, 이곳이 제가 진짜 쉬는 곳입니다. 저는 당신이 나를 돈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나의 진짜 모습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민주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지아는 그의 진심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나는 당신이 대리운전 기사였을 때도 지금의 당신처럼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민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지아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사랑과 신뢰를 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형식적인 부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진정한 모습과 마음을 모두 확인한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 민주는 지아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돈과 명예를 위한 곳이 아니라 당신의 진심을 담은 작품을 만들고 당신의 기술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을요. 저는 당신에게 평생 후원자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민준의 제안은 지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돈을 위해 작품을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예술을 사랑하고 그 예술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었다. 민주는 그녀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몇 년 후 지아는 민준의 도움으로 영곳 공방이라는 이름의 도예 학원을 열었다. 그곳은 그녀의 작품을 만드는 공간이자 동시에 젊은 예술가들을 양성하는 교육의 장이 되었다. 그녀의 학원은 돈이 없어서 꿈을 포기해야 했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지아는 그들에게 단순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흙과 소통하는 법,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작품에 담아내는 법을 가르쳤다. 그녀의 가르침은 수많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민주는 여전히 거대한 그룹의 총수였지만 그의 삶은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풍요로워졌다. 그는 지아의 학원 운영을 전폭적으로 지원했고 틈나는 대로 학원을 찾아와 지아의 수업을 들으며 그녀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삶은 서로의 존재로 인해 더욱 완전해졌다. 그들은 함께 흙을 만지고 함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며 함께 밥을 먹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과 지아는 함께 공방에 앉아 있었다. 지아는 흙으로 만든 작은 컵에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민준은 그런 그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당신과 함께여서 내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아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은 그들의 새로운 삶처럼 아름답고 평온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나온 모든 시련과 고통들이 결국 그들을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가 아니었다. 그것은 잔잔하고 고요한 그러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강물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그 강물을 따라 영원히 행복하게 흘러갈 것이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지아는 더 이상 고요한 공방에 홀로 앉아있는 외로운 예술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영곳 공방이라는 이름의 도예 학원을 운영하며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흙을 빚는 법뿐만 아니라 삶을 빚는 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다. 학원은 서울 외곽 민준이 마련해준 아름다운 숲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사계절의 변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푸른 숲이 펼쳐져 있었고 그녀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작품들은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지아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 젊은 학생들에게 항상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흙을 보세요. 처음에는 그저 거칠고 투박한 덩어리에 불과해요. 하지만 우리의 손길이 닿으면 이 흙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넘어지고 상처 입고 때로는 부서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은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줄 거예요. 이 손목의 흉터처럼요. 그녀는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보여주었다. 학생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지아의 작품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과 그녀의 진실한 마음을 존경하고 사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지아의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은 이제 그녀처럼 자신의 작품에 진심과 영혼을 담아내고 있었다. 그들의 작품은 돈과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예술이었다. 민주는 지아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가장 따뜻한 남편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기업을 운영하는 총수였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지아와 그녀의 공방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퇴근 후 양복 차림 그대로 공방에 찾아와 지아의 옆에서 흙을 빚거나 학생들의 작품을 평가해주곤 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지아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어느덧 지아의 학원은 작은 규모를 넘어 젊은 예술가들의 등용문이 되었다. 그녀의 학생들은 다양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그들의 작품은 여러 전시회에 출품되며 세상의 찬사를 받았다. 지아는 그들의 성공을 보며 자신이 얻은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거대한 선순환의 고리였다. 이처럼 지아는 과거의 자신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돈과 명예를 얻었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희망 그리고 나눔이었다. 그녀의 삶은 과거의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고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연꽃과 같았다. 어느 날 지아는 민준과 함께 의미 있는 행사를 계획했다. 그녀의 학생들과 함께 만든 작품들을 경매에 붙여 그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자선 행사였다. 행사는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선행에 동참했고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지아의 학생들에게 큰 용기가 되었다. 경매가 끝난 후 지아와 민주는 무대에 올랐다. 민주는 지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아 씨가 저에게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도 다시 이어붙이면 원래보다 더 단단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요. 저는 지아 씨 덕분에 저의 깨져버린 마음을 다시 이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들의 꿈을 이어 붙여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 자선 행사의 수익금은 그들을 위한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아는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사랑의 기적이었다. 행사가 끝난 후 그들은 공방으로 돌아왔다. 민준은 지아에게 새로운 작품을 하나 선물했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낡은 원룸에 열쇠고리 모양을 한 작은 도자기 작품이었다. 열쇠고리에는 두 번째 봄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당신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은 겨울이었어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두 번째 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의 말에 지아는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그 열쇠고리를 소중히 간직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의 증표이자 그들이 지나온 모든 여정의 기념비였다. 그날 밤 지아와 민준은 늦은 시간까지 공방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함께 흙을 만지고 함께 작품을 만들었다. 창밖으로는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이 반짝였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완전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로 인해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함께 밤하늘을 보며 작은 소원을 빌었다. 그들의 소원은 오직 하나였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한번 아름다운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그들의 바람은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팔로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고요함은 지아의 삶에 뿌리내린 공기 같은 존재였다. 서울의 북적이는 도심 한켠 낡은 2층 건물에 자리한 그녀의 작은 도예 공방은 마치 시간의 흐름마저 멈춰버린 듯했다. 매일 아침 첫 햇살이 흙먼지 쌓인 창문을 비추면 그녀는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처럼 조용히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의 공방에는 그녀가 빚어낸 도자기들과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 그리고 그녀의 규칙적인 손놀림만이 존재했다. 지아는 외롭다는 단어를 굳이 떠올리지 않았다. 외로움은 존재의 상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만들어낸 정의에 가까웠다. 그녀에게는 흙이 있었고 물이 있었고 불이 있었다.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읽는 것이 그녀의 일생이었다. 흙덩이를 만지는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고 그 손끝에서 솟아나는 생명력은 그녀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점토를 빚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을 조금씩 깎아내고 빈 공간을 채워 넣는 듯했다.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가장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고 있었다. 공방의 한쪽 벽에는 그녀의 작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삐뚤빼뚤한 모양의 작은 술잔부터 맑은 연꽃이 문양이 새겨진 항아리까지. 그녀의 작품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만지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듯한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지아의 전부였다. 그녀의 세상은 이 좁은 공방 안에 오롯이 담겨 있었다.